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던 소 전염병 럼피스킨이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에 열흘 만에 전국에 60건이 확진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부안과 고청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죠. 그만큼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등 방역에 총력을 또 기울이고 있죠. 그 무엇보다 올해 들어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같은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절실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소 전염병 확산 전북의 현황과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책도 함께 말씀 나눠보죠.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축산농가들은 이번 소 전염병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게 저희도 처음 겪는 이 피부병이어서 대처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정부의 소 출하를 갑자기 묶었다가 출하를 풀어주었다가 두세 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지난주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걸 안내나 되면 농가들도 혼선이 없을 텐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은 되고 외출을 하더라도 축산 농가끼리 접촉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해야죠. 백신을 그래도 나름은 빨리 그 농가들한테 다 주어서 백신을 놓고 매뉴얼상 3주 정도가 있어야 항체 형성이 된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잔뜩 움츠려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의 책무도 있지만 농장은 전체적인 농장 항체가와 개체들의 좀 그런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사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좀 더 그런 쪽의 매뉴얼도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속값도 안 좋고 근데 더 떨어졌어요. 비스킨병 와가지고. 백신도 지금 대부분 다 맞았고 나가기 전에 럼프스킨이 있는지 유관 검사도 해서 지난주까지 계속 나갔고 소비자들이 드시는 되게 안전한 고기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드셔도 상관 무관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축산이 지속 가능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이걸로 그치지는 않을 텐데 계속 또 이제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하고 그럴 텐데 축산 정책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 자, 소 전염병 사태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의 이성효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동물방역과장 이성호입니다. 예. 전국한우협회 전라북도 지회 정윤섭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도지의 정윤석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수의사회 재난형 동물 감염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의 조우성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수의과장 조성입니다. 예, 이 럼피스킨 참 처음 들어보는 이 병명인데 조우성 교수님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만 했는데요. 이게 진짜 어떤 겁니까? 이 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질병이에요? 네, 이 질병은 그 바이러스성 열성 질병이고요. 예. 소하고 물소만 감염되는 좀 특별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질병입니다. 예. 주로 감염되면 그 피부나 점막에 이렇게 혹 같은 특별한 병변이 나타나서 우리가 쉽게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게 침 흘림이 과도해지거나 그다음에 감염이 되면 소가 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암소의 경우에 유산을 할 수 있고 숫소도 불임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젖소의 경우에는 유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예.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던데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종 가축 전염병 중에 치사율은 낮은데 전파력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도 치사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예, 조선 교수님이 대한수의사회 재난형 동물 감염병 특위위원장을 또 맡고 계셔서 아마 전국적인 방송에서 많은 인터뷰를 하신 모습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성효 과장님, 우리 지역이 지금 서산 이후에 가장 먼저 발생한 곳이 부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창입니까? 이 두 군데, 그러니까 두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발생을 해서 상당히 이제 긴장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 상황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리 도는 지난 그 10월 24일 부안군 백산면 소재 한우농가에서 첫 발생한 이후에 고창군에서 추가로 2건이 발생하였고요. 현재 부안군에서 의사원촉이 1건이 발생을 해서 정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 도에서 취한 방역 대책을 보면은 우선 지사님을 본부장으로 해가지고 럼피스킨 방역 대책 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6기 단계도 관심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상황이고요. 도내 가축 시장 11개소를 전면 폐쇄를 했고 축산농가 모임을 금지하고 발생 지역으로부터 생축이 반입하지 말도록 공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흡혈곤충을 매개체가 흡혈곤충이기 때문에 집중 방계도 하고 있고요. 모든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긴급 예찰도 하고 소독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에서 2개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좀 안타까운데 현재 긴급 예방 접종을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예. 지금 서산에서 발생해서 부안이 발생했다면 이제 군산을 김제를 거쳐서 이제 부안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이 전파가 이제 흡혈곤충,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 진드기 등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건데 글쎄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부안으로 감염이 되는지 그런 경로 파악이 좀 됐습니까? 우선 발생 요인 추정을 보면요,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8개 시군 8개 시도 27개 시군에 8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 양상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항만 해안에서 유입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접경 지역에서의 유입 가능성, 기존 감염 지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근거는 서산이나 당진 이런 데가 최초 발생을 했는데 이런 발생 지역을 보면은 그 항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흡혈곤충이 바람이나 선박을 통해서 국내를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김포나 양구, 고성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오염이 된 그 흡혈곤충이 인근의 축산농가의 그 매개 감수성 동물의 흡혈을 통해 가지고 전파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감염지에서의 유입은 직접적인 전파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생 지역에서 흡혈곤충이 사람이나 가축 소동 차량을 타고 넘어가서 발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럼피스케는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닙니다만 흡혈곤충에 의해서 매개가 되고 있는 감염병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요. 일단 정윤섭 회장님 직접 한우 사육 농가시잖아요. 예. 한우 사육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 이 럼피스키는 처음 들어보신 거죠? 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뭐 브루셀라나 뭐 구제역, 뭐 광우병 이런 이야기는 많이 접하셨습니다만, 다행히 군산은 어쨌든 뭐 감염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누구보다 초긴장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백신 접종은 거의 마무리가 되셨죠? 예, 100% 완료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럼피스킨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 왜냐하면 한우 가격 크게 하락하고요. 사료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축산농가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들 뉴스 통해 전해드리는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우를 지금 현재 키우고 있지만은 소 한 마리 나갈 때마다 손해가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한 마리당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하시나요? 한 마리당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00만 원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역시 사료값. 사료값하고 이제 또 재반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가 소를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 한 마리를 사육해서 파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보통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추산합니까? 예, 대략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는 것은 실질적으로 30개월 키워서 나가게 되면은 600~7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200~300만 원 가까이 실질적인 손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한우 농가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지난달 전북 한우협회와 전라북도 한우 할인 행사도 진행했습니다만 이런 일시적인 행사가 그래도 가뭄의 단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찾아온 럼피스킨이라고 하는 질병은 글쎄요, 이게 한번 감염되면 이제 모두 다 지금 살처분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럼피스킨 병이 오기만 하면은 100% 이제 살처분을 지금 하다 보니까 농가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까지 개량을 잘한 농가들은 15년, 20년 가까이 개량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예. 그러지만 이 럼피스킨병에 감염이 되면은 순식간에 그걸 다 살처분하게 되면은 한 15년, 20년 동안 개량을 해놨는데 이것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재기를 하려면은 또 다시 10여 년 이상의 고생을 해야 재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럼피스킨 병이 한번 감염이 되면은 그 농가는 완전히 소생할 수 있는 길이 희박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소생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이 개량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노고의 과정이 살처분이 됐을 때 받는 보상은 차이가 없이 이 똑같은 값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더 큰 손해다 이런 말씀을 방송 전에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일반 살처분을 하게 되면은 살처분 비용이 일반 평균적인 단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 개량을 한 농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개량한 송아지를 팔아도 일반 송아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한 300~400만 원 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을 받는 것도 그만큼 차익이 큰 거죠. 이성희 과장님, 보상과 관련해서도 이제 행정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인지는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전라도의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보상 문제는 그 100% 다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살처분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살처분하는데 한 농가당 보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현재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그 관련 비용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총 전국의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83건 그리고 백신 접종률은 95%. 전라도도 거의 지금 접종을 완료를 다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도내 모든 소 사육 농가 9,800호 정도 되거든요. 거기 한 50만 2천 도 정도 되는데 럼피스킨 예방 백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소규모 농가는 50도 미만인데 저희들이 직접 수의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체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자가 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현재 11월 7일 현재 90만 도 정도 되거든요. 이게 95% 정도 해서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우순 교수님, 백신을 접종한다고 다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습니다만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럼피스킨 잠복기를 최대 한 3주까지 봅니까? 네, 한 28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28일, 한 달 정도요. 네. 그러면 지금 접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다시 감염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백신이 효력을 발휘하는 그 최대 기간이 3주 정도는 지나야 되기 때문에 잠복기 28일을 고려했을 때 백신이 완료돼도 3주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28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시기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11월 말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백신을 이게 긴급 우리가 도입한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럼피스킨병 전문가 협의체가 만들어졌었고요. 3년 전에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준비해왔던 게 SOP를 만들고 진단법을 확립하고 그리고 초기 백신 물량에서 54만 두분을 비축을 사실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발생했을 때 그 물량이 1차적으로 풀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국 백신을 하기 결정이 됐고 이제 400만 두 우리나라 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그렇게 들여와서 지금 백신이 95%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지금 녹음 시점에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입동인 오늘 날씨가 추워지면 이 매개체인 흡혈곤충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염도 그만큼 차단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의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 건 물론 이제 그 이동 제한이 걸려 있어서 옮겨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감염돼서 잠복기에 있는 소가 이제 발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전에 이 침이나 뭐 눈물이나 이런 타액들, 그다음에 분변에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러스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좀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백신을 보유하는 측면, 왜냐하면 이미 2022년 인도에서 한 200만 도 지금 감염 사례가 있었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백신을 좀 선제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뭐 목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냥 54만 도 비축을 결정했던 이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백신을 하는 데는 일단 첫 번째 고려했던 부분이 이 축산 농가들의 어떤 저항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구제역 백신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렇죠. 새로운 백신을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발병도 하지 않는데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그걸 하는 것도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번에도 그렇지만 200억이 넘게 되는 비용이 한 번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백신을 했었다면 그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정윤섭 한우농가 전북지회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 백신을 우리 회장님도 직접 하셨습니까? 예, 직접 했습니다. 그 직접 그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 많은 수를 다 일일이 지금 다 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수탄충이 돼 있는 부분은 목걸이가 돼 있는 부분은 소를 잡아서 가죽을 들어서 피하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목걸이가 없는 그런 축사들은 피하에다가 이 백신을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 곱하기 10의 축사에서 5 곱하기 5로 줄여서 연속 주사기로 주사침을 한 6mm 정도만 남기고 전체를 못 들어가게 그걸 기구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한 마리 백신하고 낙하치라고 한 마리 백신하고 낙하치라고 나중에 섞이면 어떤 놈이 했나 안 했나를 모르니까 그럼 안 되죠.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백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농가들이 고령인 농가들은 50도 이상이면서 고령인 농가들은 백신 접종하기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백신 접종도 어렵고요. 지금 보니까 50마리 이상 중대규모 농장은 농장주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장님도 그 이상의 소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놓으셨다는 말씀이시고 방제도 신경을 쓰시잖아요. 물웅덩이 뭐 제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왔는데 하실 일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더 그러니까. 많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모기하고 파리의 주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쉽게 우리가 구제역 백신 소독약 갖고 죽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해충을 죽일 수 있는 해충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차원이 좀 틀려지는 거죠. 소독제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소독제들은 대부분 살충제거든요. 살충제다 보니까 이걸 소에다 직접 뿌릴 수도 없고 축사에다 뿌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 농약 물질이 나와서 또 출하하는데 또 페널티도 받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럼피 스킨 병이 발생했으니까 동물에도 안정성 있고 또 그 환경도 오염이 안 되는 이러한 유해충 제거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한우 사육 농가들의 일상을 들어보면 정말 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이 지금 접종까지 해야 되고 또 방제까지 해야 되고 특히나 누군가가 오는 것을 또 차단을 해야 되고 심지어 이 모기나 파리 같은 흡혈곤충
이게 참 이놈들을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심할 수가 없는데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으니까 그래도 한 28일 3주 가까이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겠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가 이상이 있거나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우리 그 방역본부로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 받고 그게 이제 우리 축산농가들이 일과가 됐죠. 예. 또 방역본부에서 또 전화로 예찰도 문의도 해오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답도 해주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방역 기관에서 전화 오면은 긴장을 해요. 그렇겠죠. 그래도 어떤 분은 귀찮아서 전화 안 받을 정도로 지금 현재 그렇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도 감염이 됐습니다. 조우성 교수님, 네. 치사율 그러니까 폐사율이 10% 미만이다. 그런데 이렇게 높지 않은 질병인데 이걸 꼭 다 살처분해야 되는 것인가? 선택적 살처분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또 질문도 하시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 그룹에서 하고 있는데요. 검역본부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근데 조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로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잠복기가 길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한 100두 규모의 농장에 2마리가 양성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전체 100마리를 다 살처분하는 정책이지만 이게 바뀐다는 얘기는 2마리만 살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남겨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가 잠복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98마리를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네요. 그런데 잠복기가 28일이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다 보니 그걸 최소한 2번 이상 검사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더 어려운 문제는 그 농장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을 때 중간에 또 양성소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정말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농가 단위가 돼야 될 건지 어떤 군이나 어떤 그 지자체 단체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결정을 해야 될 건지도 지금 범위나 시기나 이런 것도 좀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럼피스킨병이 일종 가축 전염병이잖아요. 네.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니고. 네. 그러면 소를 키우는 사육 농가에서 지금 보면 브루셀라 병도 있었고 이 어떤 질병들이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질병이고 이런 질병이 올 때 우리는 항상 이 감염이 되면 살처분을 통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제 추구 농장의 경우에 일단은 근본적인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백신은 차단 그러니까 확산을 막는 거고 감염은 차단 방역으로 막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추구 농장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개방되어 있는 형태의 축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지나다닐 수 있고 어떤 동물이든 어떤 곤충이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방역이 쉬운 농장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할 일이 많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약간 수동적인 방역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어떤 사육 형태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뭐가 문제냐면 밀집된 농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한 농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가까운 거리에 다수의 농장이 있어서 그 농장이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결과가 있어서 방역 당국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제 농장들도 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이성효 고정님, 우리가 그냥 살처분하니까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분들 투입돼서 그 현장에서 살처분하는 분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나타나는 트라우마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아울러서 이제 침출수 유출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또 이제 잘 밀폐해서 또 지하수 오염 방지를 생각하면서 살처분할 것인가 보통의 어려움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트라우마 살처분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트라우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국비 2천만 원 정도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비로 그 2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근데 살처분을 할 때요. 예. 우리가 이제 FRP라고 하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대형 통에다가 한 20만 원씩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 과정을 좀 글쎄요, 저희가 이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과거에는 과거로 하면 20년 이전에는 예. 그런 뭐 FRP 통이나 아니면 땅에 매몰도 하고 그러한 그랬었죠. 과정이 있어서 환경 오염도 되고 그다음에 사후 처리하는데 매우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행정적 낭비도 많이 되고 예. 또 사후 관리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 16개소 정도가 렌더링 처리 업체라고 그래서 살처분 가축을 고열로 쩐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부숙 처리라고 하죠. 그 비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료화를 하게 하는 정책으로 저희들은 전면 다 바꿨어요. 현재는 환경 오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후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윤섭 회장님은 살처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경험을 하신 사육농가들 글쎄요, 그 텅 빈 그 막사를 보면서 또 살처분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상당히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예, 살처분한 농가들 옆에서 쳐다보면은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식처럼 키운 동물들이 하루아침에 질병에 의해서 묻게 되면은 살처분하게 되면은 그게 오죽하겠습니까? 모 기자님이 그 인터뷰를 나가가지고 한번 보다 보니까 기자님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그래요. 예, 현장 취재 기자도. 예. 그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반 같은 축산 농가로서도 이건 살처분만은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백신을 다 놓고 했으니까 우리 한의협회 차원에서 지금 중앙 정부에다 건의하는 것이 발생되는 놈만 살처분하자. 질병이 걸리는 놈만 살처분하자.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까지 우리가 육종을 개량도 많이 해놨고 그 개량된 개체를 좀 살릴 수 있지. 농장에서 한 마리 나왔다 해서 다 갖다 살처분하게 되면은 농가들을 완전히 더 죽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상금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축산 농가들은 보상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식들을 어떻게 한 마리라도 더 살려서 끌고 가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소를 키워봤습니다만 참 어미소와 이 새끼소 떨어질 때 보면 그 며칠밤을 울어대는 그 소의 그 울음소리가 참 떠나지를 않는데 이게 지금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별이고 전 모든 소가 지금 함께 이제 살처분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참 인간이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살처분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또 소 사육 농가 입장에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우선 교수님, 그 지금 한우값 폭락으로 더 어려움이 크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료값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좀 더 이렇게 이제 살처분되지 않는 소 사육 농가들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를 인식할 것인가? 우리가 감염된 소는 뭐 당연히 두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걱정을 하는 대목이 너무 과한 걱정이 돼서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병은 소와 물소만 걸리는 바이러스입니다. 심지어 다른 동물도 감염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하고는 무관한 질병이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유통망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게 어디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열에 그 우리가 우유 같은 경우는 저온 살균 온도에도 이게 불활화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농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 바이러스를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정윤섭 회장님. 지금 아무래도 럼피스킨병 때문에 출하가 조금 자제되는 듯한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이 출하량이 늘어나면 속값이 하락한 거잖아요.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또 이면에는. 전번에 이동 제한 조치를 전국적으로 내렸을 적에는 일시적으로 소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도축소가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2만 원대가 상회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발생 지역만 제한적으로 묶고 1kg에 2만 원이 상회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지역 발생이 된 지역만 이제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는 다 지금 출하가 가능하거든요. 그 출하하는 방법은 행정한테 이제 출하 신청을 해서 그 이 소가 안전한가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이제 출하를 하게끔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 소가 출하가 되면은 각 도축장에 들어가면은 다 일일이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를 하고 다 검사를 해서 안전한 축산물만 거기서 도축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중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럼피스병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소득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비가 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한우협회에서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디 상생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그 차액을 출연해 가면서 할인 판매를 지금 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이성유 과장님. 지금 농가들 어려워해서 전주 푸르밀도 지금 올 말까지만 연말까지만 지금 이제 공장이 가동된다. 지금 이런 이제 암울한 소식을 또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소고기와 더불어서 우유를 꺼리는 풍토 생기지 않도록 이 행정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그 우유 소비에 관련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태어나는 인구 수가 줄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뭐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저출생 시대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그 우유 급식을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르밀 관련해 가지고는 해당 농가들은 전체 다 대구에 있는 가공 공장으로 납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연계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가격 수급 안정에 행정에서도 많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소전염병 확산 전북의 현황과 근본 대책에 대해서 세 분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 전라도지회 정윤섭 회장,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조우성 교수, 전라도 동물방역과의 이성효 과장. 터놓고 말합시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최근 5년간 보니까요. 조우성 교수님,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무려 5천억 원을 넘겼다. 이렇게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가축전염병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이게 사실이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 발생 동향을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럼피스킨병도 저희가 주시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예측 가능했던 질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로 유입이 가능한 질병들에 대한 지금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질병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 지구 온난화나 여러 다른 문제들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질병이 생기고 확산이 되고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병들을 계속 농가를 위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또 국제 교육 활성화. 상당히 이 지금의 환경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질병의 감염, 우리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람도 사스, 메르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동물 역시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 우리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좀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조우성 교수님, 저희 방송 전에 한참 그 말씀 나누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
방향성 이런 측면에서 총론을 좀 한번 짚어주신다면 네.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게 근본적으로 이 가축 질병을 놓고 보면 이번에 럼피스킨병도 그랬고 이전에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게 아프리카 풍토병이 전 세계 확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사람이 꺼내 와서 확산이 되게 된 질병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노력만으로 사실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 있다고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농장 밖에 있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차단 효과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차단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수행되는 어떤 수칙들을 잘 지키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이미 겪었지만 백신 맞았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 잘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것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이 감염 여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농장의 방역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성효 과장님, 럼피스킨병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또 조류 인플루엔자 꾸준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돼지구제역은 2017년 끝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전라북도 상황과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전라북도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늘 문제가 됐던 질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전라북도가 서해안 벨트 쪽으로 철새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 해왔던 방역은 평시 방역과 특별 방역 대책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평시 방역은 3월에서 9월까지 저희들이 평시에 하는 방역인데 예를 들어서 검사 주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품종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가축 수송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점 소독 시설을 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철새가 들어오는 시기인 10월부터는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고 또 공고라는 것을 내리는데 한 10건 정도 행정명령을 내려서 예를 들면은 철새 도래지에 축산 차량이나 종사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하고 거점 소독 시설을 반드시 축산 차량이 들려서 가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공고 내용을 보면은 모든 농가에 진윤 후에 생석표를 도포를 한달지 축산 차량이 모두 소독 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한달지 이런 것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주기도 당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검사 주기를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으로 당겨서 검사를 하고 예찰도 늘 강화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우협회 차원에서도 가축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의 어떤 점검, 소독, 방역 수칙, 교육 이런 부분들 틈틈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울러서 행정하고의 어떤 이런 연결 체계, 시스템, 매뉴얼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농가에서 질병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방역 공부하고 직접적인 농가와 통화를 하면서 그 상태를 전화 예찰로서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령 축산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진단과 예찰을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앱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질병이 발생되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홍보도 질병에 대한 홍보도 우리 축산 농가들 교육을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게끔 지금 전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산 농가들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차단 방역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질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것이 서로 간에 행정도 도와주는 거고 우리 농장도 돕는 거고 서로 그렇게 상생하면서 지금 하자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과거에 이제 축사 현장을 설명할 때 이제 너무 밀폐돼 있다. 또 뭐 현대화가 좀 덜 돼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산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현장 취재를 가보면 그렇지 않는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방역이라든지 차단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 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던데요. 어떠세요? 많은 노력들 좀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 자꾸 규제를 강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축산 농가들이 그런 시설들이 지금 잘 갖춰졌죠. 그런데 시설비 투자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허. 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농가들이 수익을 좀 내야 되는데 수익은 안 나오고 오히려 해마다 시설만 자꾸 봉하다 보니까 부채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질병이 올 때마다 행정에서도 뭔가 예산을 만들고 정부에서도 이걸 해가지고 농가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질병이 올 때마다 그 공수위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상 되는 50도 이상 되는 기업농 또는 전업농 규모의 농장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어려움이 크고 그래서 이제 요새 흔히 말하는 무침 주사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예, 이제 침이 없이 그 압력으로 인해서 백신 양 2mm가 피부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주사기가 고가라고 그래요. 한 800만 원 가까이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농가가 한 30%든 20%든 부담하고 행정에서 좀 보조해서 정부가 좀 같이 상생하면은 훨씬 더 백신하는 데도 수월하고 농가들한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백신 접종할 때마다 이제 이런 사고사가 일어나는데 사고사 나면은 농민들이 다치고 또는 공수위들이 다치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 다치면은 개인 치료를 해야 돼요. 아하. 개별 치료를. 접종하면서도 소위 치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험 제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보험에서 좀 보상을 받고 치료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건의 사항입니다. 이게 실제로 농가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떤 상황 설명이셔서 더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조선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소 이력제에서 소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은 많이 이제 환경이 돼 있는 듯한데 이 질병 감염으로부터의 어떤 예방적 대응 체계가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신속하게 돼야 될 부분,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좀 더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대한수의사회 재난영향표 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에서 내는 결정들에 대한 어떤 그 질문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근데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한 일례로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위험도가 얼마나 크고 만약에 일기예보 하듯이 만약에 들어오면 어떤 경로로 들어올 위험도가 어디가 가장 높으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예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 전국을 동일하게 뭐 일정 부분 소 100마리를 체열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그런 부분들 차등화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과학 방역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규 과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조우선 교수님, 지금 수의대를 졸업하고 이게 정말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이수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왜냐하면 지금 가축 방역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공중방역 수의사의 수의직 공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좀 하고 계셔서 어떤 현실이세요? 일단은 그나마 이제 수의사와 공중방역 수의사가 그 방역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지금 위험한 일은 작년 올해 처음으로 공중방역 수의사가 이제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수의과대 학생들이 채우지 않을 가능성들이 생겨서 이제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학생들 이제 이 신임 수의사들에게 어떤 그런 역할들만을 강조하는 사명감만으로 어떤 안 그 되죠. 직업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 적합한 대우를 해줘야만 이 직업들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예. 가축 방역관이 우리 지역에는 총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성희 과장님? 이호성 과장님. 예. 예, 저희 도내에는 가축 방역과 실질적 필요 방역관은 200명 정도 되는데요. 예. 저희들이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수의사는 한 9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는 이제 법적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상으로 보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세어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전임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채용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북 특자도법이 개정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는 공수위가 공중방역 수의사. 예. 아니 공수위가 개원을 한 수의사들로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원을 하지 않아도 수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공수위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부터 호남권의 지역 인재가 우선 입학 전형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30% 정도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다가 수의사 수당을 현재는 25만 원 정도 매달 받는데 9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달라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또한 직급 또한 현재 7급인데 6급 이상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좀 수의사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소은 교수님. 네. 그 의사가 공무원 채용되면 5급인데 네. 수의사는 지금 7급으로 시작하게 되는 심지어 8급도 뽑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지금 어차피 가축 전염 질병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면 이 수의직 또한 어떤 또 수의과의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는 숫자도 좀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전북대에 들어오는 현황을 보더라도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 수가 더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떠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예.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 인재에서 이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북대학 수의과대학교 입학 정원을 지금 늘려가는 의무화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좀 늘려가는 게 이제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어떤 노력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점점 그 공중방역 수의사를 사실은 붙드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군복무 대체로 공중방역 수의사를 한 이후에 의무 복무가 끝나면 남아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웠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남아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어떤 제가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을 좀 만들어야 원래 새로운 수의사를 이렇게 이 지역 사람 친구들로 만들어서 하는 건 시간이 좀 이제 걸리는 일이고요. 당장은 이제 그런 일들을 저희가 노력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직급 상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더 놓고 말합시다. 소전염병 확산 전북 현황과 근본 대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전북 한우협회 전북 지회장을 맡고 계신 정윤섭 회장님부터 좀 농가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은 지금도 이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앞으로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는 우리 한우 농가들이 어떠한 단합된 모습으로
이 질병들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 좀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갑작스레 이 럼피스킨이라는 질병에 와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이게 또 우리 식탁에 같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되는 마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도축장에 가면은 검사를 6-7번까지를 지금 하고 도축이 돼서 유통되거든요, 고기가. 그렇기 때문에 전 절대 안전하다. 그리고 또 한우 고기는 고급 고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열심히 잘 키우고 예. 관리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우를 좀 국민들이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접종도 마무리했고 또 방제도 더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의 이성유 과장님이 행정에서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럼프스킨은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이 약 3주 정도 걸리니까요. 이 상황, 그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매일 소독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부를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작업복이나 장화를 갈아 신고 축사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1588-9060이나 1588-4060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정윤섭 회장님께서도 당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럼프스킨은 사람에게 전혀 감염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감염된 소가 시중으로 유통될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고 소고기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588-9060 맞습니다. 예. 예. 자, 1588-9060이라는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의 조우선 교수님, 예, 네.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해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일종 가축 전염병 4종이 한 해에 다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끝날 거라는 게 아니라는 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고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앞에 말씀하셨죠. 이제는 축산을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이 조금 불편하고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이 전염병과 이 축산의 어떤 것들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항상 중요하고 우선 고려되어야 되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걸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전염병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차단 방역이나 농가에서의 어떤 방역 수준을 좀 올리는 게 얼마나 이 앞으로 축산을 하는데 중요한지를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소잃고 양간 고치기 이 속담이 사라지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조우선 교수,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의 이성유 과장, 전국한우협회 전북도 지회 정윤섭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